무엇보다 먼저 너는 시간의 문제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단다. 시간을 철저하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지. 나는 지금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진실이란다. 시간이란 오직 인간의 마음 안에서만 존재하지 실제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단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시간도 있지. 시각이라든지 날과 주와 달과 그러한 시간 체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시간 체계는 약속을 잡거나 약속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이런 시간 체계가 없다면 열차 시간이나 배 시간이나 어떤 곳에서 열리는 모임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는 것에 대해 확신할 수가 없을 것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시간에 대해서 물리적 시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란다. 이와는 다른 성격의 시간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마음의 시간이라고 부르자꾸나. 마음의 시간은 과거이자 미래이며 기억이자 생각이며 언젠가는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등의 믿음과 관련된 시간이란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심리적 시간이라고도 하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시간이란 바로 이 심리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야.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실제에 대한 깨달음은 결코 있을 수 없단다. 왜냐하면 실제란, 즉 시간을 벗어나 있는 그것은 시간을 통해서는 결코 깨달아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 기억이란 시간에 속해 있는 것이며 네 생각이란 시간의 결과이며 너의 경험 역시 시간의 결과란다. 기억들, 이것들은 대체 무엇일까? 기억이란 시간 속에서 네가 겪은 경험들의 결과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 네 생각들, 내 믿음들, 그리고 네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심리적인 시간이란다. 너는 진리를 원한다고 하지만 진리는 시간의 결과물이 아니고 또한 생각이나 믿음 또는 시간을 통해서도 결코 깨달아질 수 없는 것이지.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야. 이런 것들이 진리를 가리고 있는 동안에 진리란 나타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벗겨지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라야 비로소 진리는 나타날 수 있는 것이야. 내가 몸을 입은 상태에서 칼리퐁에서 너를 만났을 때 너에게 주었던 첫 번째 가르침은 명상에 대한 것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는 이 문제를 다시 다루고자 한단다. 우리가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바르게 명상한다는 것은 지극히 본질적인 문제이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지. 요가를 처음 배울 때 하나의 생각에만 집중하고 다른 생각들은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요가를 배웠을 것이야. 그런데 이런 방법의 명상으로는
결코 진리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내 앞에 증명할 것이란다. 이런 방법으로 명상했을 때 네가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야. 분명 어떤 결과를 얻기야 하겠지만 진리란 결과가 아니거든. 이런 결과는 앞으로도 정신적인 어떤 개념일 뿐이지 진리는 결코 아니란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니? 네,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그는 대답하였다. 올바른 명상이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생각의 모든 과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단다. 너의 생각이란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의 결과일 따름이지. 너는 네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어. 그렇다면 내 생각이란 마음과 마음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한정되어 있는 것이며 여전히 정신적인 개념이나 어떤 결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지.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거지? 네,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결론이나 생각이나 정신으로 만들어낸 어떤 것이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고 진리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다만 지금 존재할 뿐, 진리는 시간 속에 속해 있지 않고, 진리란 시간에 속해 있지 않고, 시간은 진리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그 무엇에 대해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에 대한 생각이 실제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야. 그는 말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네가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는 거란다. 자아, self, 자신, 더 me. 네가 그걸 뭐라 부르든지 간에 나, 더 I, 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실제는 결코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이란다. 자신, 더 me, 나, 더 I, 기억, 생각, 다른 것들도 모두 마음에 속해 있는 것들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실제가 경험되기 전에 반드시 끝장이 나야만 한단다. 이제 너는 집중을 통해 명상을 하고자 할 때면 언제나 자신의 생각들이 정처 없이 떠돌며 서로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네가 중심 생각, 즉 깊이 생각할 그 무엇인가를 선택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배제란다. 그렇게 할 때 너는 네가 선택한 중심 생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 자신이 곧 실제를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불가능하단다. 게다가 너는 네 마음이 계속해서 떠돌게 된다는 것과 네가 선택한 중심 생각에 마음을 유지시키려 할 때 생각들끼리 서로 끊임없이 부딪힌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란다. 지금 나는 집중이 마음에 해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일에 관해서 집중은 그릇된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란다. 그러므로 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 둘은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야. 예, 나는 말했다. 이제 너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어떠한 생각도 일으켜서는 안 된단다. 네가 이해해야 할 본질이란 마음의 모든 과정과 마음이 어떻게 생각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것이란다. 다시 묻겠다. 그는 말했다. 너는 왜 집중하려는 중심 생각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니? 그래서 너는 특정한 생각에 머무는 것이지. 너는 어떤 결과를 바라고 있지만 진리란 어떤 결과물이 아니야. 그러므로 집중이라는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이지. 네 마음 안을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자신이 선택한 생각과 자신들을 표현할 기회를 얻고자 꿈틀대는 다른 생각들 사이에서 마찰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란다. 너는 특정한 생각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모든 생각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한 적도 있을 테지.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너는 진리를 밝혀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단다. 그렇지 않더냐? 만약 네가 어떤 생각은 옳고 어떤 생각은 그르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드러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이유를 알아내야 하는 것이지. 마음은 왜 떠도는 것일까? 나에게 그 이유를 말해볼 수 있겠니? 글쎄요. 나는 대답했다. 그건 대부분의 생각들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들에는 나름의 중요성이 있고 나름의 가치가 있고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들은 마치 잡초처럼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것이고 그것들을 잊어버리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것들을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끌어넘치고 있는 주전자의 뚜껑을 억누르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지, 그는 말했다. 네가 지금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 네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구나. 그런데 그건 아직 내가 던진 문제에 대한 완전한 대답은 되지 못해. 각각의 생각들이 일어날 때 네가 그것을 편견 없이 두려움 없이 비난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다면 또한 자유롭게 그것을 바라보되 저항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을 멀리 치워버리려 하지 않고 다만 그 의미를 밝혀낼 수만 있다면 이 생각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며 그것으로 끝장난 것이란다.